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물질의 정리적 특성, 자기적 특성까지는 나름 계산할 게 좀 있거든요. 우선 그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 세기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좋아하는 요거 R제곱분의 Q1, Q2 요 쿨롬 포스 이거 쓰는 거 정도 요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사실 여기 그 파동 이후의 단원에는 계산 파트가 거의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스네슬러.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이렇게 막 자세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파동이 여러분들의 약점인 이유가 있죠. 찬이야 왜 그럴까? 왜 파동이 여러분들한테 아킬레스건일까요? 동우가 왜 그럴 것 같아? 1학년 때 공부 안 하는 1학년 때 하고 안 나오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학년 때 하고 계속 나오는 놈이면 기억을 해. 방정식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계속 나오거든. 근데 이 놈은 마치 삼각비랑 비슷해. 삼각비는 3학년 때 잠깐 나오면 사라진단 말이야. 사라졌다가 수학원에서 처음 등장하죠. 삼각함수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사라졌다가 여기는 무려 5년 동안 거의 클로킹 쓰고 사라져 있다가 이번에 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다 하진 않고 이 파동에 대한 용어들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세한 건 올려 있습니다. 완전 물리학 다 썸네일까지 다 고쳐갖고 올려놔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위치가 있고 변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파동이 이제 쭉쭉쭉쭉쭉 치고 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 둘 셋 찰칵하고 찍어서 어떤 특정 시간에 각 위치별로 변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구간이 뭐가 돼? 여기가 뭐예요? 꼭대기란 뜻의 마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구과학에서 기압마루라고 있어요. 기압마루. 이게 저기압하고 저기압 사이에 고기압을 얘기하거든요. 그 마루가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치킨마루. 네, 치킨들 사이에서 꼭대기가 되겠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은 치킨 브랜드 이름이에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난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골이죠. 골. 기압골. 이거 날씨 들어본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저기압, 그걸 우리가 기압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기압이에요. 그 골입니다. 골짜기 할 때 골자예요. 그래서 요 마루에서부터 두 번째 마루까지, 이웃한 마루까지 요 거리가 우리가 말하는 람다. 네, 웨이브렌트입니다. 이거는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만 나와요. 단, 이 그래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못 나타내는 게 주기가 안 나와요. 왜냐면 시간이 고정돼 있잖아. 시간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기하고 진동수를 몰라요. 이곳에선 진동수랑 주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동 관련해서 그래프가 두 개인 겁니다. 시간 변이 그래프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한 지점 딱 찍고 동영상 촬영하는 거야.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 쫙 해갖고 시간별로 그 지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지. 근데 이제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여기는 네, 이게 period, 주기가 되는 거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1초 동안 진동의 횟수가 이놈의 역수고 frequency, 진동수입니다. 우리가 라디오에서 주파수라고 하는 게 얘예요. 그래서 메가헤르츠, 그 헤르츠가 이 진동수 단위인 겁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무선전파 쪽 연구한 과학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마루에서 진동 중심까지 거리, 얘가 amplitude, 진폭입니다. 여기서도 진폭이에요. 이건 같이 나와요. 대신 여기는 뭐가 안 나와? 웨이브렌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한 지점만 고정됐지 다른 지점이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다른 지점까지 거리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파동을 나타낼 때는 이 두 그래프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개를 같이 그려줘요. 그래야 모든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 파동의 진행 속도가 나오게 되죠.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종파는 거의 안 나옵니다. 종파는 안 나오긴 하는데 종파는 마루골 개념이 없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맞습니다. 밀과 소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행방향이 날아가다 보니까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그 종파한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눈은 요수에 빽빽하게 묻혀 있어요. 거기가 밀이에요. 밀. 우리 그 막 오밀조밀하게 돼 있다 막 왜냐면 밀도가 크다 그 밀자예요. 빽빽할 밀자입니다. 소. 좀 사이가 소원해지다. 약간 성기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밀소로 대체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밀에서 밀까지의 거리가 종파에서는 파산이 돼요. 또는 소에서 소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제약해요. 종파는 마루골이 없습니다. 애초에 진동 방향이 수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종파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그냥 그 정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리기가 좀 거지 같거든. 그리기가 좀 거지 같아서 종파는 잘 안 나와요. 보통 횡파 형태로 많이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좀 나야 되고 여기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이 기본 용어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물리를 하는 사람이나 파동을 보는 사람은 솔직히 파동에서 이 용어조차 모르고 보는 애들이 좀 있어. 그러면 개박살나는 거야. 파동은 거의 문자 문제야. 간단하단 말이야. 솔직히 여기는 계산하기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굴절률 조금 계산하고 아니면 입사가 반사가 요거 보고 굴절률 누가 더 크냐 이 정도 보는 것밖에 없어. 여기는 내용이 어려울 게 없다고. 오히려 역학이나 이쪽은 외워야 될 건 별로 없어. 10몇 개가 다예요. 그 대신 계산하기 무지하게 많지. 그쪽은 해봤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만 잘 익히면 정말 쉬운 곳입니다. 뒤에 배우는 빛과 물질 이중성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3-2의 산점다와 상관관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틀리면 뭐야? 그건 사람 아니에요. 그건 사람 아니라 둘 중 하나요. 졸았거나 제대로 안 보고 따뜻했거나 아니면 안경이 안 맞아서 안 보일 거나. 맨정신인데 틀렸다? 그건 책 한 번도 안 봤단 소리지. 산점도 어떻게 틀려? 아니 그래요, 민수씨? 아니 창합비나 오히려 원은 그럴 수 있어. 까다로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산점도 틀리면 솔직히 그건 문제야. 거의 그 수준이에요. 빛과 물질 이중성. 근데 그거 한참 뒤고요. 그 다음 굴절. 굴절은 서로 다른 두 매질을 지날 때 벌어지는 현상이죠. 아 이거 벌써 이거 물맹물 마시려고 그러네. 이래서 내가 물맹물이 싫어. 솔직히 우리 인원수면은 이제는 사실 핑크나 땀이 있어도 될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뭐야 징징이랑 무빈이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1번, 2번 물질이고 여기 1번 매질이에요. 이렇게 경계면이 있을 때 요 경계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법선입니다. 넘어가요. 이 법선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각은 얘를 중심으로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요. 그래서 이 법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이죠. 그러면 여기가 보통은 I라고 쓰는데 나는 센터 원이라고 쓸게요. 내가 보통 이게 좀 편해가지고 여기가 세타 2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세타들, 요 예값 사이의 사인 값하고요, 파장하고 파동의 이동 속도가 다 비례해요. 다 비례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지금 파동의 이동 속도하고 지금 파장 다 얘기했는데 한 놈이 빠져있어요. 그치 현정아? 뭔가 빠졌어요. 한 놈이 빠졌어. 속도와 관련된 게 하나가 빠졌어요. 프리퀀시가 빠졌습니다. 프리퀀시가 왜 빠졌죠? 걔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진동수는 1, 2 모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파워랑 관계가 있는 거라서 이 매질을 지날 때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쪽에서 파장이랑 속도만 영향을 받습니다. 진동수는 관계없어요. 파동이 처음 만들어진 파워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쪽이랑. 그래서 여기는 진동수가 다 똑같아요. 여기서가 예를 들어서 1Hz야. 그럼 이쪽에서도 1Hz예요.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이거를 C라고 또 표현하죠. C 잘 기억 안 나시면요. E는 mc고 그 C예요. 이거 값 얼마인지 아시는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 30만 킬로미터가 아니에요. 저도 30만 킬로미터가. 그건 근사값이에요. 정확하게 이 값입니다. 진공에서는 이 정도 속도로 간대요. 이상하죠? 보통 내가 저렇게 딱 떨어지게 잘 안 써놓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m의 정의가 빛이 이거분의 1초만큼 가는 거리예요. 우리가 1m의 정의를 어떻게 잡냐면요. 빛이 진공에서 이동한 거리로 정의해놨어요. 1m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는 아니었어. 원래는 미터기라고 해가지고 이 미터를 놓는 그 표준 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항상 물질은 뭐가 문제예요? 열이나 이런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열팽창이 일어나요. 열팽창이나 여러 그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기계가 변해. 미세하게 나. 열팽창인 적응을 쓰더라도 결국은 변해요. 야 이거 맞아? 해가지고 계속 이거 바꾸다가 결국은 야 그냥 빛이 여기서 간 걸로 해가지고 최근에 정해버렸습니다. 현대에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빛의 속력이 이로 고정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이건 진공에서의 속도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뭐. 파동은 말이야 매질이 없으면 전파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빛은 파동인데 왜 저기 있냐 진공이.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파동은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즉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치고 공기를 안 숨을 안 쉬고 살아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진공 상태면 내가 여기서 한냐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요. 그러나 빛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빛은 유일하게 매질 없이 전파가 됩니다. 유일하게 돼요. 그래서 우주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지요. 연자가 살아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공기 중에서나 물에서는 빛의 속력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킥보드를 타고 있어. 전동 킥보드를. 물론 타면 안 되지. 사실 여러분들은 못 타요.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탈 수 있다고 치죠. 탈 수는 있지. 타면 안 돼. 그거 실질적으로는. 면허가 없잖아. 이렇게. 도용하는 거잖아. 어머니 거를. 근데 탈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아무도 없어. 아니면 택시 자전거를 샀어. 도로가 쫙 깔렸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어때? 진짜 밟고 싶은 데를 쭉 밟으면 되지. 근데 어린이 보고 막 애들 견학 다니고 막 장난 아니야. 거기서 택시 자전거 막 가려면 돼야 돼요. 니들도 다치고 물어내야 되고 욕 바가지로 쳐먹겠지? 무슨 소리야? 아무리 빛이 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가더라도 물이나 공기에서는 입자방해가 생겨요. 매질이 방해를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는 무조건 이거보다 줄어들어요. 빛의 속력이 좀 감소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었어? 그걸 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굴절률입니다. 어떤 매질에서의 속력. 정확히는 빛의 속력이에요. 요거분의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력. 이 B를 비교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이 굴절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도가 돼요. 자, 지울게요. 이제 이건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래서 1번 매질에 대한 굴절률은 여기에서의 속력분이 이걸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다들 더운가? 약간 좀 식곤증 있으신가? 오랜만에 수업을 들으니 다들 좀 졸리신가? 뭐야 이거 왜 목이 이렇게 있어? 너 감기 걸렸어? 잠시만 뜰게요. 좀 여러분들 잠이 깨질 정도로만. 그럼 1번 매질에서는 굴절률이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 매질에서는 굴절률이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V1은 그럼 N1분의 C란 얘기고 V2는 역으로 N2분의 C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입이 딱 된다는 얘기죠. 분수 불편하네? 많이 불편하죠? 분모 문제 C분의 또 곱해버립시다. 그럼 여기 싹 사라지고요. 바뀌게 됩니다. 즉 여기 이 중요한 것을 다 생략하고 보면요. 이런 결과가 뜨는 거예요. sin 세타 2분의 sin θ 1이 n1분의 n2. 이 분수를 싹 없애주면 거기 있는 식이 뜨죠. 참고로 sin 세타 1, 세타 1 대신에 i 들어가 있습니다. 완자에는 i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입사각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넘버링 맞추는 게 좀 좋아서 나는 보통 세타 1, 세타 2 쓰는데 그래서 양쪽을 다 쓴 겁니다. n2 sin 난 세타 2라고 썼는데 교재는 r로 되어 있습니다. refraction 굴절각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스네스 원. 결국은 뭐야? 굴절률만 재면 굴절률과 아니면 굴절률 하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알아내면 나머지 굴절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거꾸로 굴절률 두 개를 알면 입사를 계산할 수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각이 클수록 각의 크기가 클수록 굴절률이 어떻다? 더 작다는 겁니다. 더 작다는 거예요. 굴절률이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 여기는 누가 더 큰 거예요? N2가 더 큰 거예요. N2가 더 큰 겁니다. 얘가 커요. 얘가 작아요. 왜? 사인 값이 얘가 더 크거든. 사인 아시죠? 삼각비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얘각에서는 각이 클수록 사인이 커지지, 그치? 그럼 사인 값이 얘가 더 큰 거야. 그럼 N은 작은 거예요. N2가 더 큰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는. 즉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각이 어떻게 돼? 줄어들고 전반사 일어나지? 전반사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전반사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반사 못 일어납니다. 전반사 절대 안 일어나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각이 뻥튀기가 돼야 돼요. 각이 확 커져야 돼요. 근데 얘는 줄어들잖아. 각도가 좁혀지잖아 오히려. 전반사가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이 부분 이때는 전반사가 안 생깁니다. 전반사는 애초에 각이 확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절대 안 생겨요. 전반사는 무조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때 생깁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요 값, 요 n1분의 n2 값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번에 대한 2번의 굴절률이라고 해서 이거를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이렇구나 하시면 돼요. 사실 잘 안 써요. 사실 잘 안 써요. 요거는 거기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나는 잘 안 씁니다. 그냥 나는 요거 하나 쓰고 말아요. 굴절 법칙은 저거 하나면 돼요. 사실 저거 하고 그다음 파장 길이 적당히 재서 그 B만 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장의 B, 속력의 B, 각의 크기의 B, 정확히 사인값 B죠. 다 어떻다? 다 정비례한다. 한 놈만 빼고 누구? 굴절률만 빼고 그 자식만 거꾸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굴절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 어렵게 안 냈어요. 오히려 역학적이 좀 빡셀 거예요. 이미 다 냈기 때문에. 자, 생활 속 굴절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혹시
아파트에 사는데 2, 3층 이내에 저층에 사는 분 계세요? 2, 3층 이내 저층 아니면 단독주택 사는 사람 있어요? 준영이가 없나 그래? 준영이가 2층에 사는데 이거 1, 2층에 사는 사람들 다 동감하는 얘기거든. 특히 아파트 근처에 쉼터 있죠. 막 무슨 정자처럼 이렇게 쉼터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개공감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중고등학생들 막그 닭강정 먹으면서 떠든다든지 아니면 술 퍼먹고 거기 와가지고 통화 졸라 시끄럽게 한다든지 하잖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밤에 진짜 개 시끄러워요. 물론 5, 6층만 돼도 좀 덜 들려요. 덜 들리긴 하는데 나처럼 목소리 큰 놈이 그 지랄하면 다 들려요. 근데 낮에는 생각보다 잘 안 들려요. 낮에는 거기서 할머니들이 막 토론회하고 막 보스터 파티 하셔도 잘 안 들려요. 물론 안 들리죠. 왜? 님들 거기 없잖아요. 님들이 거기 집에 있으면 안 되지. 이미 학교 가 있잖아. 근데 학교 안 가는 날에도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소리가 다 위로 퍼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안 들어와. 내 귀로 잘 안 들어와요. 위로 퍼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밤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밤에는 밑에가 따뜻해서 밑으로 퍼져요. 그럼 밑에서 반사가 돼갖고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신나게 들리는 거예요. 거의 무슨 오페라 틀어놓은 것처럼. 미칠 것 같아. 나처럼 잡기 예민한 사람들 미쳐요. 이거.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 이동출 나가갖고 잠 좀 자자 시키다 하고 싶었지만 나 생각보다 신사같이 보고 싶어서 안 했어요. 그렇게. 진짜 그러고 싶었어.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우 씨 하고 일어났는데 2층에서 내가 그거 한번 겪었거든. 진짜 사자우로 한번 붙고 싶었지만 내가 생각보다 그런 데서 소심해요. 비웃지 마 이놈! 비웃지 마 이놈! 비웃지 마. 죽어버린다. 아니 근데 진짜 나 그렇게 잘 못해.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나 왔어요. 조용히 왔어요. 너무 못 참겠어서. 내가 빛이 나는 거 오히려 잘 자고 나 불 켜놓고도 자.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데 이게 사운드가 들리면 답이 없어.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찜질방에서 잘 못 잤어요. 찜질방에서 하나 소리 바뀌고 진짜 더럽게 잠아. 그것도 갖다 대서 아끼려고 해. 근데 요새는 그냥 그래. 요즘 피곤해서. 예전에 이제 좀 약간 좀 살만할 때 그렇게 했었지. 요새는 그런 거 어딨어. 그냥 오면 뻗지. 요새는 그냥 뻗어. 무슨 그런 정신이 어딨어. 오늘도 텐트 뛰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요. 다만 요새는 날 잠 깨우는 거는 우리 집 누렁이지. 산책 가자고 날 덮쳐. 아침에 모닝키스로 깨워버려. 갑자기 입이 뜨뜻해갖고 보고 있는데 누렁이가 올라와서 내 입을 핥고 있어. 입까지 핥으면 괜찮아. 가끔 혓바닥이 여기 들어와요. 딥키스인데. 나 내 키스를 뺏겼어. 내 빈돌이한테. 나 내 100번 때 뺏겼어. 망했어. 자, 개소리 이제 그만하고 전반사 쪽으로 갈게요. 아까 말했듯이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게 되면 각이 떨어져요. 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물이야. 여기 공기예요. 공기하고 물하고 비교하면 물이 1.3 정도 됩니다. 굴절률이요. 조금 더 커요. 공기보다는 조금 큽니다. 즉 물보다는 공기에서의 각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벌어지냐면 얘가 적당한 각으로 오면 이렇게 그냥 쓱 요 정도 하고 마는데 요 정도 하고 마는데 이게 확 벌어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키워서 가볼까? 띠용 이렇게 경계면 타고 흐르는 거죠. 이때가 뭐예요? 이게 임계각입니다. 크리티컬 앵글이에요. 여기서 쓰이는 크리티컬이라는 뜻이에요. 크리티컬. 즉 원래는 위로 퍼져야 되잖아. 근데 90도가 돼가지고 못 가는 거야. 즉 N1 sin θ C가 N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n θ C가 여기에서는 N1분의 N2가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왜 N2예요? sin 90도잖아. 90도. 설마 sin 90도 모르는 분 안 계시죠? 3학년들인데 졸업고사 신나게 치셨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시겠지?
그러면 저기까지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경계는 타고 오르는 거지. 은정아 죽지 마라. 즉 이 각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오는 순간 더 이상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튕겨나와요. 그리고 요각이랑 요각이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total reflection. 우리말로 하면 전반사입니다. reflection 아니야. reflection이에요. L이에요. fraction이 굴절입니다. fraction. RA. L 대신에 RA가 들어가면 굴절입니다. total reflection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간단하게. 이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로 원래는 빠지게 돼. 원래 이게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고 실제는 이러거든요. 근데 전반사가 되면 이쪽으로 빠지는 빛 없이 모조리 이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니까 이 에너지 손실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났을 때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가 가능해집니다. 에너지 손실이 줄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장거리 통신이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광 케이블이 있는 거예요. 이 광 케이블이 딴 게 아니고 빛을 통해서 뿅뿅뿅뿅뿅 이렇게 전반사에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 밑에 있는 광 케이블이에요. 거기 밑에 있는 광 케이블이 이거예요. 광섬유. 그리고 쌍항력. 쌍항력도 전반사이면서 이렇게 통통통 들어오는 거고, 내시경. 뭐 이거는 의사지만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다이아몬드 일부러 저렇게 깎잖아. 왜? 반짝반짝 전반선에 갖고 빛 더 빛나고 되게 예쁘게 보이려고. 물론 전체 다이아몬드 100g이 있으면 20g 정도만 저렇게 깎습니다. 우리가 공예라든지 어떤 보석을 쓸 수 있는 다이아몬드 20% 정도밖에 안 써요. 80%는 다 어디로 갈까요? 공장에 갑니다. 공업 다이아몬드로 써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 암석에서 배우셨죠? 굿기가 가장 셉니다. 굿기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질렀을 때 안 긁히는 놈 1위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웬만한 거 다 썹니다. 웬만한 거 다 써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깎는 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습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깎아요. 그래서 80% 이상이 다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예요. 공장으로 다 빠지니까. 남은 게 얼마 없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전반사 이해하셨죠? 쉬워요. 전반사 되게 쉬운 겁니다. 자, 마지막 전자기파. 지금 우리가 했던 파트 이제 거의 다 했으면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기 유도를 한 사람들은 배우시겠지만 원래 전기장이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전기장이 존재하거든. 그러면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다른 전기장이 만들어져. 그럼 그 전기장 때문에 또 다른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자기장에서 또 다른 전기장이 생기고 이 질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변하면서 쭉쭉 나가게 됩니다. 쭉쭉 나가게 돼요. 빛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이 방향으로 흐르고 전기장은 요 Z축 방향으로 흔들리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려요. 자기장이 3차원으로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흔들리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전자기파 멋있게 말했는데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지금 전자기파. 여기 다 있어요. 전자기파는 무엇이다? 그냥 빛이에요. 그냥 빛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이트예요. 라이트.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생긴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빛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입니다. 다른 애들은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매질이 없으면 말짱황이에요. 근데 이 자식은 됩니다. 유일하게 매질 없이 전파가 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거기 보시면 전자기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감마선, X선, 자외선, visual ray, 가시광선. 자외선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UV라고 쓰여있죠? ultraviolet입니다. ultraviolet. 적외선은 RR로 되어 있습니다. infrared예요. infrared. gamma ray, X-ray, infrared, ultraviolet, visual ray, infrared, microwave. 마이크로웨이브 어디서 들어왔죠? 전자레인지요. 마이크로파스입니다. 실제로. 그다음 라디오. 네, 그 라디오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웨이브가 있습니다. 감마선, 방사선 중 하나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의 방사선이 사실 있어요.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이제 그 원자력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안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사실은 방사선 치고는 세긴 세요. 훨씬 셉니다.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피폭률이 진짜 세요. 대신에 투과력이 정말 더럽게 약합니다. 알파는 종이 한 장으로도 막아요. 베타도 어지간한 건물로 다 커버가 돼요. 문제는 감마는 커버가 안 됩니다. 감마는 세요, 투과력이. 하지만 피폭력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투과력이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방사능 막으려고 30cm 두꺼운 그거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얘 때문이에요. 감마 때문이에요. 감마가 웬만한 거 다 통과해요. 여기 다 뚫어요. 30cm 정도 두꺼운 납이나 콘크리트 뼈가 아니면 다 뚫어요. 대신 피폭하는 그 세기는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투과력이 센 대신에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물론 알파 베타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지. 방사선 쏘도 별 문제 없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죽어요. 이거 진짜 죽어. 안 돼. 그 뜻은 아니에요. 보통 암세포 치료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항암치료 되게 힘들잖아. 왜 그 방사선 치료해가지고 항암 치료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얘네가 무슨 아이언맨 왜 아이언맨 처음에 보면은 막 저기 피아시클 해가지고 투식 이렇게 쏴가지고 아기들마다 조지잖아. 맨 처음 아이언맨 저기 나올 때. 근데 방사선이 그게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 정상세포가 다 조져요. 이거 쏘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거 항암 치료받는 분들 엄청 힘들대. 아주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걸리지 마세요. 좋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X선, 엑스레이. 네, 맞아요. 엑스레이나 CT 찍는 그겁니다.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X선처럼 촬영하면 방사선 피폭돼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피폭되려면요. 전신을 무슨 셀카 찍듯이 하루에 한 5,000번 찍으면 될 거예요. 그때 누가 그렇게 찍어? 미쳤어? 미쳤어? 아니, 현상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찍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몇 번 찍는다고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리고 전신 찍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전신 찍을 정도면 이미 일 난 거야. 그 정도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통 여기 이 치아 정도 찍든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상반신 정도 찍지. 누가 미쳤다고 전신 다 찍을 정도면 입원해서 이미 일 생긴 거지. 그래서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MRI하고 얘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의학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얘네는 단면 보는 거예요. 얘네는 이 CT나 엑스레이는 단면 보려고 찍는 거예요. MRI는 전체적인 입체적인 상황을 보려고 찍는 겁니다. 둘이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다만 CT가 더 싸요. 기계가 써서 그래. MRI 엄청 오랫동안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게 입체를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요. 쇠붙이 들고 오면 큰일 나고, 그리고 기계를 돌리는 비용이 진짜 비싸요. 기계 자체가 비싼 거야. 그래서 비용이 센 거야. 기계가 비싸요. 그 다음 가시광선. 요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선크림 이거 막으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가면 파란빛 나오면서 막 소독하는 거 있죠. 살균용으로 씁니다. 살균용으로. 근데 거기 있는 자외선 만든다고 그거 조금 더 약간 세게 해서 쓰면 태닝머신이 돼요. 다만 잘못해서 그거 너무 오래 쓰면 화상이 있고 큰일 납니다. 그걸 적당히 써야 돼요. 안내를 받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위조지폐감별. 이게 자외선에만 반응하는 도료가 있대. 위조지폐는 사실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예전에 5,000원짜리만 한 10몇 년 동안 그거 찍어갖고 위조지폐 팔아먹던 경제사범 하나 나중에 검거했던 적도 있거든. 5,000원짜리가 그래갖고 먼저 나와. 원래 지폐 요새는 구형 지폐 거의 못 보잖아. 5,000원짜리가 먼저 없어졌어요. 이 위조지폐범 때문에. 나중에 잡혀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요새 거는 거의 위조지폐 힘들어. 요새는 거의 힘들어.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최악의 건 처형당합니다. 진짜야. 위조지폐하면 사형시킨다 이런 것도 있어. 나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가시광선 말 안 할게요. 이건 너무 쉬운 거라서. 적외선. 우리 적외선 카메라 있죠? 그 열감지 카메라, 열센서. 그걸로 쓰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요. 전자레인지가 뭐 하는 거냐면 이 마이크로웨이브 가지고 물 분자를 동명시키는 거, 진동시키는 거. 그래서 만약 수분이 하나도 없는 음식 전자레인지에 500년 돌려도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리고 삶은 달걀 같은 거 안 돼요. 터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거. 무빙이 이거 무식한 소리에서 내가 욕 뒤지겠는데 그러니까 숟가락이나 알루미늄 호일 넣으면 안 됩니다. 바로 스파크 터져요. 무빈이가 그거 우리 학원에서 실험해보겠다 그래서 네가 물어줄 자신 있냐? 이래가지고 못하긴 했는데 하지 마세요. 짜파게티 봉투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바로 반응 납니다. 내가 깜빡하고 안 뺐다가 불꽃 다는 거 봤어요. 군대에서. 안 됩니다. 라디오가 제일 사실 길어요. 그래서 메가헤르츠 이렇게 쓰지만 그렇게 저기 높은 아주 높은 주파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은 잘 안 듣지만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은 이거 애용하시죠. 그 라디오용 전파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간섭 얘기하고 거의 다 끝났어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간섭하고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기 빛의 이중성, 물체의 이중성까지 설명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냈는지 얘기할 거예요. 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16일 날에는 그거 설명을 해드리고 16, 23, 30은 수능 문제들 좀 골라가지고 좀 푸는 수능이나 유평 문제들 특히 그 16일이면 딱 수능 치고 이틀 뒤에요.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갈게요.